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어쩌면 이제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매 일지를 써 가지고 복귀를 해라."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이 틀렸다 맞다에 대한 결정을 이제 틀린 것들을 쪼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매매일지라는 거를 이제 뭐 쓰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글로 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실수를 줄여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 첫 번째 직장의 투자 자문사에서 선임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는 실수를 줄여 나가는 단계에서 탄생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단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매매일지라는 거를 쓰는 걸까? 실제로는 이걸 쓰진 않겠죠. 근데 이 생활에 이미 매매일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지나가서 보니까 맨날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 이제 운용력이라고 하는데 운용력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제 동기 나이가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나 만나서 물어보는 게 "야 너 오늘 이겼니? 졌니? 얼마나 이겼니? 왜 뭐 얼마나 아웃 퍼폼했어? 와 뭐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웃 퍼폼했어? 그거 왜 샀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아웃 퍼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거를 접근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아웃 퍼폼을 했구나.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게 바로바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매매일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 기관 투자자 시절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VIP 자산 운용의 수익률 그래프인데 이 수익률 그래프를 코스피 200 이랑 같이 그려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기준가를 1000 으로 잡고 기준가 1000 이라고 하는 거를 1억 을 내가 만약에 원본 자수다. 그러면은 원본 자수를 1억 을 기준으로 1000 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도 0%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움직였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벤치마크 대비해서 언더를 하고 있어. 그럼 언더하고 있는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고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결국 나의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매매 일지를 쓴다는 그런 단기 트레이더들은 하루하루를 가지고 이제 누적해서 나가는 거고 실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이 수익률 그래프를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든지 합니다. 또는 이제 후선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후선이라고 하면은 백오피스죠. 백오피스에서 관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투자자문사 막내일 때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 관리를 해서 맨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이렇다. 1 개월 수익률이 어떻고요. 3 개월 수익률이 어떻고요." 이래요. 이러고. 그래서 펀드 발행 현황 이런 이제 세이브로에서 가서 보면 1 개월 수익률이 어떻고 3 개월의 수익률은 6 개월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이제 뭐 연초 이후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시장 수익률이 얼마고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을 했느냐.' 그런 아웃퍼폼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언더퍼폼한 펀드 매니저는 언더퍼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VIP 같은 경우는 1-2달 전인가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언더퍼폼을 최근에 이제 뭐 한 1년 정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언더퍼폼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계속 가져갈 거야."라고 이제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을 이제 한 2달 전인가 하고 나서도 그래도 언더퍼폼이 이 시장 대비 이제 언더퍼폼 폭이 더 벌어져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하시고 있겠지 아마도. '아 우리가 이제 언더퍼폼을 한 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퍼폼을 하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할 거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어떻게 그리냐? 그리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움을 쓰는데 키움증권에는 1310이라고 해 가지고 이 수익률 비교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생기면은 약간 이제 수익률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배당은 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 있는데, 시장 대비 코스피는 얼마나 변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내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언더 했을까? 내가 왜 아웃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한두 종목 몰빵해 가지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사실 이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죠. 한 방에 먹는 걸로 플레이하니까. 근데 그런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포트폴리오 매매를 통해서 주도 업종을 찾고 그 주도 업종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얼마나 내가 위험을 노출하면서 플레이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이제 텔레그램에 멤버십 회원분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HTS 주식 잔고 현황 거의 안 보는데 주문할 때만 본다. 엑셀 포트폴리오만 뚫어지게 보고 다른 엑셀 열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을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HTS 주식 잔고 봐봐야 포트폴리오가 또 미세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엑셀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데, 엑셀로 관리를 해야 10 종목 이상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내가 시장 대비 얼마나 아웃풋하느냐, 언더를 하느냐를 비교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저도 이제 매일매일 순자산을 엑셀로 기입하고 하루하루 변동폭이랑 시장 변동폭이랑 비교하면서 '아 내가 요즘 왜 못하지?' 뭐 하루 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달 언더를 했어요. '아 내가 이번 달 왜 이렇게 못했지?' 또는 '이번 달 왜 이렇게 잘 됐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수익률 관리를 시장 스타일이 어떤데 내가 이번에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잘 쫓아왔구나. 또는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아웃 퍼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투자자들은 매매 일지를 쓰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매매 일지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이런 개념이 실제로는 왜 언더하냐, 왜 아웃하냐. 그래서 맨날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야, 너 왜 아웃하냐? 어떻게 아웃했냐? 그래서 오늘 아웃했니? 어떻게 아웃했어? 뭐 들고 있어? 요즘 한 달 동안 야, 시장 어렵던데 아웃하기 너무 힘들다. 아웃했어? 나 아웃했어. 어떻게 아웃했어? 뭐 들고 있는데 아웃했어. 그거 어떻게 샀어?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로 대화를 하면 이제 아웃 퍼폼을 하지 못한 운용력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스스로 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실수나 또는 남의 이제 그 성공을 가지고 내 걸로 이제 학습 효과를 계속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의 영역과는 달라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분석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까?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뭘까?'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리마인드하고 해소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리마인드하고 해소하는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이 대책.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플레이해서 좋았었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못 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2025 년도에 반도체를 좀 플레이 못 했어. 물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세게 먹어 가지고 나는 시장 이겼는데, 이거보다 포트폴리오를 매매한 사람들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는데 반도체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 내가 왜 반도체 비중을 많이 가지 못했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꼭 먹기 위해서, 다음에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또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내가 공부를 미리 해 놓고 추가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반도체가 좋아진 스토리와 과거에 또 반도체가 좋아진 스토리를 학습해 보자. 그리고 어떤 키팩터가 있으면은 그 키팩터가 움직일 때 반도체를 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내가 학습 효과로 빌드업을 해야 다음번에 또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언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APR을 그렇게 플레이 못 했어요. 2026 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도 업종에 화장품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 APR만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나 APR 못 먹겠네.'
소비재는 그래도 구글 트렌드에서 메디큐브 정도는 검색량을 좀 볼 걸 그랬다. 소비재 종목군은 키워드 검색을 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 최근 화장품 미백 수출이 좀 좋아지긴 했던데 업종 자체가 안 좋다고 화장품을 너무 플레이 안 했나? 그럼 나는 업종 단위로 볼로 보통 주도 업종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APR까지도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 규칙에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요즘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작년에 나 2026 년도에 바이오를 그렇게 세게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지? 물론 뭐 반도체를 잘 먹긴 했지만 바이오도 좀 픽업을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특정 바이오를 너무 무시했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내가 색안경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미래의 어떤 예상 시장 규모와 업사이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되게 내가 되려면은 내가 제미나이 같은 걸 좀 활용을 해 볼까? 제미나이한테 막 질문해서 자료 모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자료 가지고 엑셀 아니 그 피 그죠. 보고서 같은 거를 모아 가지고 집어 던져 주고 학습시켜 가지고 내용 좀 뽑아내게 하니까 그래도 좀 근사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미나이를 좀 써 보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워 나갈 건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더하고 내가 아웃 퍼폼하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그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속 개선해 나갈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요즘 내가 보고서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남아.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서를 이거를 분기별로 모멘텀이 있는 영역들을 뭔가 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모아 볼까? 이거를 피터 린치는 종목당 투자 포인트를 3 줄인가 4 줄인가 썼다던데 나는 표 형태로 1 분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고 2 분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고 3 분기에는 있던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요약을 해 볼까? 야 이거 내가 직접 하기 너무 힘든데 일단 요즘 AI가 좋으니까 AI에다가 보고서 다 던져 주고 한번 이제 요약도 한번 시켜 보자.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눈으로 보자. 그러면 내가 고걸 또 옆에다 적어 놓으면은 금방금방 또 머릿속에 남겠지. 계속 보다 보면 또 머릿속에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어떤 종목을 플레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야 이게 뭐 하는 종목이야?'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트렌드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뭐 광통신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전력 관련된 것들이 주도 업종이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52주 신고가 나온 것들을 좀 리스트를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지?' 처음 보는 티커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미나이한테 넣어 보죠. "야 이 티커가 회사 이름이 이건데 지금 이제 뭐 4월 12 일이니까 2026년 2 분기부터 발생 가능한 모멘텀을 2026 년도에 나온 뉴스나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해 봐라." 그리고 이제 또 뭘 요청을 하냐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줘. 특히 가이던스 영역을 쉽게 좀 해석해 줘.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하면 뭔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아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번 2 분기부터는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어떤 개선 포인트를 잡아 나간 거예요. 빠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또는 이런 게 있죠. 저는 이제 과거에 항상 고민했던 게 이거 맨날 주식 막 이빠이 들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시장 꺾여 가지고 떨어질 때 그때 너무 세게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현금 조절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나는 내한테 맞는 거 찾았어.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를 피어 잉그리드를 오실레이터로 한국형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코스피 지수랑 좀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면은 현금을 일부 좀 찾아 놓고 시장 환경이 더 악화되면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어. 그래서 나는 내 규칙상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의 규칙으로 난 피어 앤 그래도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면은 현금을 일단 10% 찾아 놓고 그다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단계적으로 이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현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할래.'라고 이제 저도 바꿔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자동 일지를 통해서 언더 퍼폼을 하고 아웃 퍼폼을 하고 그게 눈에 보여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언더했지 이번에. 아 요즘 왜 이렇게 아웃 퍼폼하기 힘들지. 요즘 시장 스타일이 어떤데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시장을 막 끌고 가니까 아웃 퍼폼하기가 힘든데.'라고 만약에 했다면 야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쫓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만약에 그런 판단했으면 일단 시장에 좀 붙여 가지고 플레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을 것 같으면은 지금은 이제 과열권이니까 피어 앵 그래도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다. 그리고 뭐 외부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아 혹시 모르니 현금 좀 찾아 놓자.'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 효과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코스피 대비해서 왜 언더를 하고 있고 왜 아웃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연초 대비 내가 지금 왜 언더 퍼폼하고 있지? 연초 대비 내가 왜 아웃 퍼폼을 했지? 이런 것들이 학습이 계속 쌓이면 실수가 점차 점차 줄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승부 보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줄어드는 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사고방식들을 계속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실수를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애널리스트들이 물어주는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애널리스트들 세미나들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아웃퍼폼이랑 언더퍼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고민해요. '내가 왜 언더하고 있을까? 내가 왜 아웃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세월이 쌓여서 좋아지더라.' 이게 결국 이제 '운용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쪼금씩이라도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아 내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했었더니 좀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뭐 이거밖에 못해.' 이거보다는 '내가 쪼끔씩 뭔가 이 시장 대비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부족한 리서치 영역이 뭘까? 내가 부족한 인사이트가 뭘까?' 그리고 미국 시장을 내가 처음엔 저도 이랬어요. '아 내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안 했어요. '아 이제 이거 진짜 체크해야 되는구나.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게 한국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또는 미국 시장의 중요한 업종들의 실적 발표 보고서나 실적 발표들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진짜 많이 주는구나. '아 그럼 나 미국 시장에 있는 것도 좀 체크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다 세월이 흘러서 쌓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심도 있게 적용을 안 했더니 작년 11 월에 12 월에 내가 좀 시장을 못 따라간 것 같아. 그래서 11월 10 월이었나 11 월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11월 달에 내가 언더퍼폼을 한 이유가 거래 대금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분명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셌지만 그 시기에 반도체가 셌지만 한국 시장의 반도체가 아니고 우주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갔었는데 우주와 로봇이 날아갔었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은 우주와 로봇으로 갔었어. 그래. 거래대금이야.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고민하는 스킴을 내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사고들을 자꾸 해 나가야 어 '실수가 줄어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